네, 매일 그대와 2부 시작했습니다. 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내 행복에는 주변 사람의 행복도 포함되어 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이 생겨도 사실 가족이 아프거나 소중한 사람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마음 한편이 무겁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건강 특집을 진행하다 보면 사실 본인 이야기보다 가족 걱정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부모님이 얼른 나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족은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많이들 보내주시는데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내 건강만큼이나 혹은 내 건강보다 더 주변 사람들의 건강을 걱정하며 살아가죠. 그건 가족이 건강하게 하루를 보내고 소중한 사람들이 웃으면서 지내는 모습이 결국은 내 행복으로도 이어지기 때문일 텐데요. 내 주변 사람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 오늘은 이 단순한 진리를 통해 여러분 곁에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건강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요. 저희는 건강 팩트체크 코너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잘못 알고 있던 건강 상식은 바로잡고 꼭 알아야 할 정보는 정확하게 짚어드리는 시간, 건강 팩트체크 코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하면 진단을 받는 순간부터 수술 바로 해야 하나? 이런 걱정 앞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근데 실제로는 환자 상태에 따라 치료 방법도 다양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회전근개 파열의 치료와 관리 방법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저희가 계속해서 샵 8833번 그리고 너튜브 댓글창으로 여러분의 문자와 댓글 받고 있죠. 남겨주신 문자 그리고 댓글 몇 개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먼저 문자창에 엘사님께서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법이 있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마침 오늘 선생님께서 여러분이 쉽게 따라하실 수 있는 스트레칭을 준비를 해오셨습니다. 여기 지금 만반의 준비를 갖춰 오셨거든요. 여러분 준비물이 많습니다. 오늘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너튜브 댓글 중에서는 초코케이님께서 헬스장에서 무거운 바벨 많이 드는 행동도 회전근개 파열과 관련이 있을까요? 질문 주셨는데요. 와, 이런 행동도 원인이 될까요? 예, 저도 헬스를 좋아하고 운동을 하는데 네. 이제 많은 헬스 하시는 분들께서 이제 바벨이나 덤벨을 이제 근육을 좀 많이 키우려고 이제 무거운 중량으로 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혹시나 잘못된 자세나 갑작스런 이제 바벨로 인해서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힘줄에 손상이 올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바벨이나 이제 덤벨을 드는 경우에 사실 의사가 권하는 건 이제 고중량으로 이렇게 너무 무겁게 드시는 것보다는 저중량으로 이제 고반복을 통해서 근력 운동을 하시는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께서 회전근개 파열과 관련해서 헬스장에서 무거운 바벨 많이 드는 행동, 바로 직접적인 영향까지는 없겠지만 자세가 중요하다. 그리고 너무 고강도로 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맞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여러분 아마 병원에서 회전근개 파열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수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지? 이런 내용일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회전근개 파열은 무조건 수술을 해야 하는 건지 아까 힌트를 주시긴 했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희가 회전근개 파열이 이제 50% 이상인 경우에는 저희가 수술적 치료를 권하는데요. 네. 예를 들어 50% 이상이 되거나 이제 완전 힘줄 파열이 있는 경우는 수술적 치료에 해당은 됩니다. 근데 이게 수술을 하고 재활하고 많이 좋아지는데 3에서 6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당장 급하게 파열을 진단받자마자 꼭 반드시 수술을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너무 그 시간이 경과해서 수술을 하시게 되면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양말이 구멍이 난 상태로 계속 신으면 더 커지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파열 크기가 더 커지게 되고 만약에 파열 크기가 너무 커지게 되면 수술적 치료가 이제 달라질 수 있고 아까 말씀하신 덧대는 거라던가 그러거나 이제 인공관절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수술 시기는 그래도 진단을 받으셨으면 가까운 시일 내로 날짜를 잡으시는 거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빠른 처치가 어쨌든 모든 질환에서 다 중요한 것 같고 근데 반대로 그럼 수술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그럼 어떤 치료를 해야 되는지 어떤 관리를 해야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수술하지 않는 경우는 이제 반대로 이제 부분 파열이 50% 미만인 네. 경우, 그리고 초기에 이제 어깨를 드는 동작을 많이 해서 이제 축놀만 일어나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안 하고 사실 운동 치료로도 많이 극복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운동 치료는 이따가 좀 보여드릴 건데 밴드를 통해서 운동을 이제 집에서도 많이 하실 수 있으니까 운동 치료로도 극복할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 물론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를 같이 병행하시면 통증 없이도 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마 청취자분들도 많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저도 어깨 통증이 좀 있거나 하면 보통 파스를 붙이거나 좀 찜질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약간의 임시 방편처럼 좀 처치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다가 며칠 지나서 통증이 사라지고 좀 줄어들면 아, 이제 괜찮아졌나 보다. 별 문제 없나 보다. 이렇게 넘기는 경우가 사실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또 우리 전문의 선생님께 직접 여쭤보고 싶어요. 실제로 파스를 붙이고 찜질을 하고 이런 게 회전근개 파열 치료에도 도움이 되는 건가요, 이게? 사실 회전근개 파열이 있는 경우에 는 사실 회전근개 파열의 회복에 도움을 주진 않지만 네. 이제 발생한 통증에 대해서 이제 통증 조절 목적으로 뭐 냉찜질이나 온찜질 그리고 아까 파스를 붙이는 행위는 좋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그 진통제 복용을 꺼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통증 조절 목적으로는 이제 파스나 찜질은 도움이 되지만 회전근개가 그것 때문에 회복되진 않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기다리신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자, 선생님, 사실 어깨 건강에 좋다고 해서 집에서 스트레칭 따라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또 이것도 자세가 중요하겠죠. 잘못 따라 했다가는 그걸 반복했다가는 오히려 통증이 더 심해질 수 있다. 이런 걱정도 있습니다. 그럼 회전근개 파열이 있거나 혹은 내 어깨 건강이 걱정되는 분들이 집에서 할 수 있는 가볍게 할 수 있는 운동, 스트레칭 방법 소개해 주시죠. 네. 그 운동은 일단 크게 나눠서 이제 스트레칭 운동과 이제 근력 운동이 될 수 있겠고요. 네. 일단은 이 운동 관련해서는 그냥 오십견이 동반돼서 이제 어깨가 굳어버리신 분들은 근력 운동 빼고 스트레칭 운동만 좀 해주시면. 50견은 스트레칭. 네네. 네. 회전근개 파열이 있는 분들도 스트레칭은 기본이고 이제 그냥 단순 어깨 통증만 있으신 분들은 근력 운동을 이제 같이 병행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근데 집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스트레칭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이게 누워서 좀 해야 되는 건데. 아, 누워서 해야 되나요? 네, 원래는 누워서를 네. 제가 교육을 많이 시키는데 네. 일단 누워서 이제 베개를 베지 않은 상태로 뒤로 누운 상태에서 스트레칭 같은 경우는 내가 어깨를 힘을 줘서 돌리는 건 스트레칭이 아니고요. 네. 어깨를 뒤로 이제 머리 뒤로 누운 상태에서 뒤로 넘긴다고 했을 때 네. 반대쪽 손을 꼭 팔꿈치를 잡고 팔꿈치를 잡고. 핀 상태로 이제 뒤로 쭉 넘기시는 간단하죠. 예. 뒤로 쭉 넘기는 상태에서 천천히 올린 상태에서 한 10초간 유지하고 네. 잡고 이렇게 내리시고 잡고 내리고요. 예, 잡고 내리시는 걸로 네. 하는 건데 말 그대로 힘을 뺀 상태에서 이제 반대쪽 손을 이용해서 하는 거고 그 시행 횟수는 10초간 이게 버티는 걸로 해서 10번씩 한 3세트 정도로 권하는 건 아침, 점심, 저녁 매일 하면 좋고요. 네. 시간 되실 때마다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 동작으로는 이제 깍지를 이렇게 뒤로 끼고 네. 보조자가 있으면 누운 상태에서 끝부분을 이제 어깨가 열리게 좀 눌러달라고 해주시면 좋고요. 만약에 보조자가 없으면 이제 서서 튀어나온 벽 같은 데다가 끝부분을 댄 상태에서 앞으로 이렇게 늘어나게 앞쪽이 늘어난 상태로 이제 아프게 10초간 유지했다가 쉬었다가 아프게? 아프게 해야 됩니다. 스트레칭은 네. 아픈 자기가 버틸 수 있을 만큼 아프게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게 좋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여러 번 반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스트레칭의 마지막 동작은 이제 열중샷 자세가 잘 안 되는 분들이 계신데요. 네. 뭐 간단하게 이제 수검 같은 거 이용해서 아픈 쪽 팔을 이제 열중샷 자세를 취하고 네. 반대쪽은 수건을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위로 당겨 주시는 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아프게 10초간 유지했다가 쉬었다가 그런 식으로 해서 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매일 해주시는 게 일단 스트레칭 운동이고요. 이제 가동 범위가 잘 나오시고 이제 근력 이제 향상을 위해서 이제 근력 운동은 이제 밴드 운동이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가져온 게 이제 밴드고 밴드를 챙겨 오셨어요. 저도 하나 이것도 하나- 받아보겠습니다. 이걸로요. 네, 노란색으로. 이게 시중에서 이제 파는 밴드고 네. 이거는 말 그대로 색깔별로 이제 근력을
장력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이제 다릅니다. 그래서 텐션. 일반적으로 노란색이 가장 약한 거니까 어, 가장 기본적인 거는 옆에 이렇게 잡아보실래요? 네. 네. 그냥 한 줄로 잡으면 네, 한 되나요? 줄로 이렇게? 잡으시면 네, 잡았습니다. 네. 팔꿈치를 겨드랑이에 붙인 상태에서 허리를 네. 펴시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려주시면 되는데요. 오. 10초간 정도 또 이것도 유지를 합니다. 오, 힘든데요? 네. 이 자세 때는 이제 날개뼈가 네. 그 등 가운데 쪽에 모인다는 생각으로 오. 10초간 정도 유지해 주시고 다시 오실 때도 천천히 오시는 거. 천천히. 네. 확 오면 안 되고 네. 천천히. 다시 한번 이렇게 쭉 네. 가시는 거를 10초간 정도 유지해 주신다. 네. 생각해 주시면 되고 다시 천천히 오시는 걸로 천천히 반복을 해 돌아옵니다. 주시면 됩니다. 네. 이 근력 운동은 사실 안 아픈 범위 내에서 자기가 뭐 10번을 반복한다, 네. 뭐 15번을 반복한다 했을 때 통증이 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반복적으로 해주시는 것이 좋겠고 이것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근력 운동 또 하나 설명드리면 이 밴드로 할 수 있는 운동은 많은데요. 네. 이거는 사실 서서 해야 되는데 만약에 섰다고 가정하시고 네. 밴드를 이제 발의 한쪽은 발로 잡으시고 앞으로 당기시거나 옆으로 당기시면 됩니다. 오. 근데 아까 말씀드린 어깨를 너무 많이 들어올리면 네. 충돌 증후군이 일어나고 힘줄에 손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들어서 버티지 마시고 한 90도 정도 약간 90도보다 약간 높은 정도에서 버티시다가 오. 팔꿈치 핀 상태에서 이렇게 쭉 내리시는 거를 이제 반복적으로 해주시면 되고 이거는 사실 집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너무 루틴으로 하기에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힘들긴 하지만 어렵진 않고 또 저희가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동작들은 다 누워서 하는 거였잖아요. 우리 그냥 아침에 눈 떠서 몸 일으키기 전에 방금 선생님이 알려주신 운동들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깨 통증도 단순히 나이 탓이나 피로 때문이라고 넘길 게 아니라요.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특히 여러분 어깨는 매일 사용하는 부위인 만큼 평소에 작은 습관과 관리 꼭꼭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노래 듣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다는 말, 아마 저를 비롯해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하루에도 몇 번씩은 하게 되는 말일 텐데요. 그런데 영어에서 고마움을 뜻하는 thank라는 단어는 생각하다라는 뜻의 think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에는 누군가를 한 번 더 떠올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진심이 담겨 있다고 하죠. 생각해보면 우리는 가족이나 친구, 주변 사람들에게는 줄곧 고맙다는 말을 건네면서도 정작 스스로에게는 참 인색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잘 버텨내고 있는 나 자신에게 그리고 늘 묵묵히 제 역할을 해주고 있는 내 몸에게도 고맙다는 마음 한번 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어서 한 줄 처방전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저희가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선생님, 평소 어깨 건강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습관이나 회전근개 파열을 예방하고 재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점 한 줄 처방전 남겨주시죠. 네, 이제 회전근개 파열은 이게 나이가 들면서 결국 힘줄의 퇴행성 변화로 인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한 60세 정도가 되시면 이제 50% 정도의 환자분들이 이완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요즘 시대에 이제 스마트폰을 하도 많이 보시고 해서 이제 어깨가 좀 말린 자세로들 좀 계신데 이런 경우 어깨 힘줄에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항상 내가 일상생활에도 생활 자세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혹시 내가 어깨를 너무 무리하게 쓰고 있는지 아닌지는 한번 돌이켜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통증이 한 3에서 6개월 이상 뭐 운동도 하고 약도 먹고 하지만 계속 네. 증상이 지속이 된다면 반드시 이제 전문의와 이제 진료를 보셔서 필요시에는 이제 검사를 통해서 내가 회전근개 파열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어깨는 매일 사용하는 부위인 만큼 평소에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특히 여러분 통증이 3에서 6개월 이상 좀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거나 팔을 움직이실 때 불편함이 계속된다면 참고 버티지 마시고 또 내원하셔서 정확한 진단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혹시 나도 비슷한 증상이 있었나 떠올려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 몸이 보내는 신호들 놓치지 마시고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셨던 건강 OX 퀴즈 당첨자를 발표할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 마지막 건강 OX 퀴즈 문제는요. 회전근개 파열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회복된다 였는데요. 자, 그렇다면 정답을 공개해보죠. O인가요? X인가요? 정답은 안타깝게도 X입니다. 네. 네. 회전근개는 이제 자연 회복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수술로 이제 꼬매 넣더라도 다시 또? 재파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말 그대로 계속 사용을 하다 보면 힘줄은 계속 닳게 되고 이제 구멍이 나게 되는 걸 우리가 파열이라고 하는 것처럼 결국은 이제 힘줄 파열이 수술하신 분도 그렇지만 수술 안 하신 분들도 이제 자세 교정과 아까 알려드린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을 병행해 주셔야 파열이 이제 진행되는 걸 막을 수 있고 파열이 안 생길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생활 습관에 반드시 변화를 주셔야겠고 정답은 바로 X였습니다. 오늘 문자 샵 8833번으로 X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총 3분의 당첨자를 저희가 뽑았는데요.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첨자는요. 5552번님, 7142님, 그리고 7540님 이렇게 3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우! 같이 박수 쳐주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이렇게 3분께 기프티콘 오늘 중으로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당첨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쉽게 당첨 안 되신 분들 괜찮습니다. 저희 또 다음 주 다음 기회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때도 건강 퀴즈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건강 특집 첫 출연이셨는데요. 함께 해주신 소감 좀 들려주세요. 오늘 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제가 어깨 관련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들으시는 분들께서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이런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까 땀을 뻘뻘 흘리셨는데 네. 긴장돼서 그런 건가요? 더워서 그런 건가요? 긴장이 됐습니다. 복합적이겠죠, 네. 아마도? 네.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땀 흘리면서 여러분 선생님께서 1시간 가까이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선생님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청취자분들도 어깨 건강에 대해서 한 번 더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매일 사용하는 것일수록 그 소중함을 잊고 지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걷는 것도 몸을 움직이는 것도 너무 당연한 일처럼 느껴지지만요. 막상 몸이 불편해지고 나서야 그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했던 건지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건강특집 방송이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여겼던 건강, 특히 어깨 건강을 한 번쯤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마지막 곡 들으면서 인사드릴 시간인데요. 다음 주 수요일 이 시간에도 더 유익한 건강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선생님과 함께 인사드릴게요. 하나, 둘, 셋 하면 해주세요. 네. 하나, 둘, 셋. 다음 다음 주에도 주에도 건강하게 건강하게 만나요. 안녕.